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묵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2017년 6월 그때 공식 실무 방문 때였었어요. 맞아요. 국빈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블레어하우스에 묵지 않는다라는 보도를 저는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그 기사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외교부 장관이 막판에 미국 가서 이거저거 많이 조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럼요. 과정에 저는 숙소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블레어하우스보다 지금 그냥 일반 숙소 호텔에 있을 때 경호 같은 것들도 훨씬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래서 미국이요. 미국 그 유튜버 영상에 맞아요. 워싱턴 DC 호텔 주변에 지금 호위 차량이 들어서 있는 상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숙소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요. 의전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 실무 방문이니까 그래라고 해명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국빈 방문하고 너네들이 비교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와 단순 비교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문제죠.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 때의 공식 실무 방문 때와 이재명 대통령 때의 공식 실무 방문을 비교해봐도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측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숙소 미국 영빈관 그러니까 블레어하우스 영빈관에서 안 잔대요.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보도가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 조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기서 머물지 못할 거라는 기사가 특정 매체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이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싹 대통령실에서 지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랬다고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뭐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예. 블레어하우스에 못 머문다라는 예. 기사가 분명히 났었거든요. 예, 그렇죠. 얼마 전에 그랬는데 나왔었는데 주말에 가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군데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뭔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예. 근데 그거 뭐 가린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하하. 어디 머무는지 뭐 블레어하우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국빈 예. 방문 아니니까 블레어하우스 못 머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머무는 호텔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당연하죠. 지난번에 어딥니까? 그 사우디의 빈살만인가? 저 왔었잖아요. 우리 예. 롯데 호텔 다 통째로 다 빌렸었잖아요. 예. 뭐 그런 정도로 어디에 머무는가도 중요한데 예. 블레어하우스에 머물려면 물론 뭐 미국 측과 훨씬 더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조율될 정도면 저 앤드루스 그 공항에 사람들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예.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백악관에서 한 5분 거리라면서요. 블레어하우스가. 그래서 안 가봤어요? 좋고 저는 못 가봤어요. 아니, 저는 왜냐면 백악관 방송 앞에 중이라서 그때 방송 앵커 할 때여서 제가 미국 출장은 못 갔었어요. 긴 출장이라 가지고.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그 앞에 바로예요? 블레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좋아요? 안 가보셨구나. 예. 아니 나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 저도. 겉에서 볼 때 그래도. 저희 머무는구나 이렇게 예. 됐죠. 기자단은 그러니까 다른 호텔에 다른 호텔 별도로 숙소 머물고. 당연하죠. 박근혜 여기 머물고 계시다. 대통령은 블레어하우스에서 머물고. 또 여기서 차이가 나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공당의 대변인님하고 또 이게 진행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역시. 근데 블레어하우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거기서 묵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묵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2017년 6월 그때 공식 실무 방문 때였었어요. 맞아요. 국빈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블레어하우스에 묵지 않는다라는 보도를 저는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그 기사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진실은 막판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외교부 장관이 막판에 미국에 가서 이거저거 많이 조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럼요. 과정에 저는 숙소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블레어하우스보다 지금 그냥 일반 숙소 호텔에 있을 때 경호 같은 것들도 훨씬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래서 미국이요. 미국 그 유튜버 영상에 맞아요. 네. 영상이 올라왔다 그래요. 올라왔죠. 워싱턴 DC 호텔 주변에 지금 호위 차량이 들어서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벤자민 알바레즈라는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측 그 경호 모습들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영상들, 호위 차량들. 사실 이게 블레어하우스에 있으면은 우리가 경호를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일반 호텔에 머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죠. 저희 그때 중국은 그때 제가 출장을 갔었는데 중국의 호텔을 반기문 그때 유엔 사무총장하고 같이 우리가 묵어서 기자들이 들어가는 데만 거의 1시간 넘게 호텔 들어가는 데만 입구에서 몸수색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통령 숙소하고 기자단 숙소를 수행원 숙소를 따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공식 실무 방문이라서 블레어 하우스를 못 짠다? 이거는 좀 변명 자체가 그러니까요. 궁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블레어스를 못 쓴다라고 기사 났던 것들은 다 내렸는데 어느 언론사에서는 그 못 쓰는 이유가 블레어스가 공사 중이어서 못 쓴다라고 좀 단정적으로 쓴 언론사가 있었는데 그 언론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그럼 이게 사실인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블레어스가 공사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는 지금 공사 중은 아닌 것으로 네. 확인됐다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기사는 오히려 오보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블레어스를 못 쓴다라고 했었던 기사들은 다 내리라고 해놓고, 야 이게 생각해 보니까 뭐 또 내리라고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건 그렇죠. 뭐. 근데 그 기사들은 예. 내려 있는 것은 팩트고, 근데 이거는 갑자기 또 방송 3법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이게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안 내주는 것과 예.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호텔로 가십시오라고 한 그럼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지금 뭐 몇 매체의 그 현지 보도를 보면 이른바 언더 컨스트럭션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보도들이 언더 나오고 컨스트럭션에는.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근데 미국이 안 빌려준 것 같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해 그렇게 볼 수 있는 추론을 해볼 건 수 있는데. 뭐 그냥 알아서 숙소는 정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라 사실 저희가 준비를 다 못했는데요. 제가 프린트만 해왔는데 펜앤마이크에서 조금 전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무슨 기사냐면 펜앤마이크의 단독 기사예요. 폴란드 매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에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초청을 했답니다. 9월 3일에 방미를 한대요. 폴란드 대통령이. 그러면 다음 주인데. 예. 그 뭐 한 주 동안 공사가 끝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 언더 컨스트럭션은 아니라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래도 뭐 공사 중이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공사가 끝나는지 폴란드 대통령한테는 이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를 여기로 초청을 했다는 기사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러 면에서 실망스러운 의전이고 그거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물론 미국 측을 탓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마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니 그 미국 측에서 결례를 범한 것 같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열불내냐 이렇게 얘기할 아니 수 근데 있지만 결례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폴란드 대통령은 실무 성격인데도 블레어 하우스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객관적인 실체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했어야죠. 지금 저희 스텝이 당연히. 빨리 준비를 했네요. 저 펜앤마이크의 단독 기사예요. 폴란드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에 나브로츠키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건데 국내 일부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 워싱턴 인근 호텔 숙박하는 것에 대해서 블레어 하우스가 공사 중이에요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 팩트 체크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나브로츠키 대통령 블레어 하우스에 초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정산 수반들에 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홀대하는 거 아니야? 미국 측이 지금 외교적으로 홀대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들고 슬픈 기사예요. 우리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결례를 당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저런 일을 당한다는 게 국민으로서는 사실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외교부 장관이 일찍 가서 그런 상황을 관리했어야 하는 게 우리 외교부와 대통령실과 그렇죠. 의전실의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관리 못하고 그냥 당장 빨리 정상회담 해야겠다. 예. 또 시간에 촉박해 갖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우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지 하여튼 그게 핵심이겠죠. 지금만 놓고 예, 본다면 그게 지금 진짜인지 말씀하신 아닌지. 것처럼 네. 뭐 우리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죠. 지금 예. 뭐 추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미국 측에서는 신경이 쓰일 거고 우리 총리의 전과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또 제가 2013년에 미국 비자 못 받았던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런 것들도 미국 측에서는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 어쨌든 대한민국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정말 최측근 이 그룹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비우호적으로 그동안에 살아왔었던 사람들. 물론 예. 뭐 김민석 총리는 본인 뭐 미국에서 유학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전에 있었던 행동들 같은 건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이게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잘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대통령 된 다음에 한 달이 되고 그때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뭐 기자회견을 보통 100일쯤 하는데 한 달 만에 하는 거는 뭐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예. 우리 미국이랑 관세협정 그때 7월 18일까지였잖아요.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7월 초였는데 우리 서로 뭘 원하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허허. 내가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그 상대방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무능을 자백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통령 되기 전에 잘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 동안 뭘 원하는지조차 파악을 파악이 제대로 못하고 안 되는. 그리고 7월 18일 다 되어서야 그때 뭐 김종인을 특사로 김종인 뭐 이현주 맞아요. 몇 명 특사로 보내네 만에 하다가 자기네끼리도 사이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막 박용만 전 회장 뭐 이런 분들 그렇죠. 막 예. 그지 정치인들은 갔다 박용만 왔어요? 회장은 아니면 갔을 거예요. 예? 갔다 박용만 왔어요? 회장은- 아니면 아직 가지 못한 정치인들은 거예요? 안 가지 아 않았어요? 그러네. 그것도 모르죠. 그 뉴스도 갔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때 그러네요. 그때 하여튼 그 처음에 갔나? 특사를 예.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7월 18일 끝날 때쯤 돼가고는 그제서야 김종인, 이현주 그리고 또 그 민주당 의원 또 누구 있어요. 그 저기랑 김무영 의원이었나? 뭐 몇 명 그 네, 뭐, 한 예, 3명 정치인 정도를. 예. 근데 이 세 분이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또 이현주 의원이 문자 메시지 대통령한테 텔레그램을 길게 쓴 거 그것도 사진 촬영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뭐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보도가 됐다가 기사가 금방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실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는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저희 세 명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호들갑 떨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저는 우리 국익에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뭐 거기를 좋아하는 개딸들의 얘기처럼 야 너네가 그렇게 의전 얘기하고 무슨 블레어하우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런 거 다 의미 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저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저는 그리고 아마 이 대변인님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과할 용의가 전 충분히 있습니다. 야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박수를 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누가 박수를 안 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직전부터 미국의 유력 매체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이재명은 친중 아닌가? 미국 편을 과연 들 것인가? 이런 기고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거기에 우리 외교부 사람이 반박 기고까지 할 정도로 우려가 있었던 상황.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내리자마자 의전이 저거 좀 이상한데 숙소는 더 이상한데 그런데 과거는 어땠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의전장 대리인 나왔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공식 실무 방문 때였는데 블레어하우스에서 잤는데 블레어하우스 공사 중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그럼 공사 중인가? 근데 폴란드 대통령은 다음 주에 초청받았다는데 이상한데
이게 지금 그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국민임명식은 왜 합니까? 돈 들여갖고. 수다머니는 뭐 끝날 줄 몰라 왜? 그러니까 아직- 너무 분개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지금 네. 제가 기사를 한번 발견했는데 예. 예. 그 일본하고 미국에는 특사단을 그렇게 구성해 놓고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네요. 아, 그럼 중국은 보냈고. 그 두산 회장도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미국은 어차피 오. 정상회담 하니까 예. 특사단 보낼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질질 끌다가 그 결국 안 구성만 보낸대요? 하다가 결국 가질 않았다는 아, 거예요. 그렇게 논란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벌이고서? 모르는 거야, 지금 다녀왔는지. 아, 그래서 안 몰랐구나. 다녀왔는지도. 어. 그러니까 지금 근데 구성할 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은 크게 벌려놓고 결국 가지 못. 그럼 박용만 회장은 지금 뭐 비자 받은 건가? 어떻게 됐나? 비자를 못 왜냐면 받은 이번에 것 같아. 경제사절단에도 명단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분은 박용만 현직은 회장은 아니시니까. 이번에는 또. 경제사절단이 정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그쵸, 있는 그쵸. 그런 그 기업들로만 구성이 돼 있더라고. 박용만 회장은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특별수행원이나 이런 것도 얘기가 없는 걸 보면 그냥 집에 안 계시겠네요. 가신 건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도대체 이재명 뭘 한 대통령이 건지 결과가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결과가 좋을 것이냐.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의전 문제들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간담회를 했고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주 세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물론 협상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센 카드로 지금 맞받아 친 걸로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강경 발언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3실장은 다 지금 미국 갔어요. 네. 지금 외교부 장관도 산업통상부 장관도 장관들도 지금 다 미국 먼저 갔잖아요. 조금 아까 공항에 3실장 없었거든요. 예. 그걸 보면은 진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오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까 공항에 있었잖아요. 아, 근데 3실장이 아까 진짜 없었던 것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이 사람들이 3명 지금 다 못 봤는데. 아까 공항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말로 다급하게 워싱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까지 좀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필요한 얘기를 다 하겠다. 예. 미국 요구 쉽게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방향성이야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만 말씀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빨리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참 앞섭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후반에 한겨레 신문에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산물 관련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미국행을 했다라는 보도가 한겨레 신문발로 뭐라고 나왔냐면 맨 마지막 줄에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발로 나왔어요. 농축산물 관련 팩트시트 작성 과정에서 트럼프 쪽이 우리 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요구를 해와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조 장관이 급거 방미한 것이다라고 그야말로 뉘앙스를 쫙 깔아놓은 거거든요. 저도 그 뭐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7월 말에 그 8월 1일서부터 발효되는 관세 협정을 앞두고 예, 어쨌든 그 협상안을 마무리 지었다고 갖고 왔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얘기했었던 것들이 미국과 한국이 달랐던 면이 달랐죠? 그 미국은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리트한 그러니까 완전한 개방을 약속했다고 했는데 예. 우리는 30개월 원령 이상 소고기, 쌀 수입 요거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추가 개방 않는다라고 했단 완전히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그 한국에서의 반응이 뭐였냐? 오, 잘 지켰다. 예, 이번 그 관세 협정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잘 선방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예.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한 뭐 둘러치기, 어허. 둘러대기 이거였나? 이게 지금 8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있는 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될 거예요. 예, 저도 이게 30개월 원령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30개월 원령 이상인 소고기 수입 안 하는 나라는 러시아, 벨라루스,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단 예. 말이에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말 결론을 갖고 올 건지 만약에 이거 한미 정상회담 해갖고 30개월 원령 이상 소고기도 우리가 마지못해
수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진보 진영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간담회에서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딱 거의 일단락 지은 거 보면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먼저 가서 좀 비서실장도 소유했다. 그렇고 이렇게 간 거는 이 부분은 아마 일단락을 짓고 대신에 다른 부분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이건 뭐 근거 없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죠. 근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그래요? 게 열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비행기 안에서 이걸 세게 얘기했다. 아. 나의 의지. 나는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실용 외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농축산물 일부 개방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포석을 깔기 위해서 기자간담회에서 오히려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자락을 네. 따랐다 말씀이신데 뭐 근데 지금 사실 호남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호남 지지율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농축산물은 사실 호남 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데 그렇죠. 과연 이거를 내준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과연 견디기가 그러니까 제가 쉽지 않을 것 처음에 같은데. 말씀드린 게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오는 거는 방위비와 징액과 관련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국민들께서 이미 어느 정도 인상될 거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냥 적게만 알아서 예. 잘 그 마무리만 하고 와라라는 생각이실 텐데 농축산물은 심지어 처음에 관세 협상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정부에서 기자가 다시 물어봤을 때 정확합니다. 100%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나온 그 말과는 약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은 일부 개방하는 걸로 나온다. 특히 쌀, 소고기 이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과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는 그렇죠. 것이기 예.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방위비 분담보다 이 농축산물 개방이 더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죠. 다른 것들과의 아하. 관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는 밑자락이다 정말. 만약에 그게 예. 개방이 됐었을 때 우리 진보 진영에 민낯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낯이요? 어떤 거요? 아니 보수 정부에서 그거 예. 조금 수입한다 그랬었을 때는 뭐 정말 광화문에 다 난리 나와서 났죠. 난리 예. 났는데 예. 민주당 정부에서 개방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대국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용단이다. 예. 지지율을 희생하면서까지 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아, 그러면 설마요. 대통령은 에이. 맨날 지지율을 아니, 양보해. 그러니까 그게- 조국도 나오고. 예. 그게 진보 진영에 민낯일 수 있다 이거. 뭐 저는 하긴 뭐 우리가 뭐 조국 선생이나 뭐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뭐 양보를 참 여실히 잘하시네요. 봤으니까 네.